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도 생각보다 무거운 형이 나왔는데 이번에 추가 기소되면서 좀 분위기가 많이 격앙된 분위기더라고요. 그렇죠. 먼저 이번 그 기소와 관련해서는 네. 지금 국민들께서 윤석열 정권 하에서 과연 법이 만인 앞에 평등한가라고 지금 묻고 계시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릴 수밖에 없고요. 야당 대표라고 해서 법위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검찰권이 기본적으로 공정성과 그 객관성을 갖춰야 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동안 이제 우리 검찰은 윤석열 검찰은 기소 독점주의 하에서 소위 이재명 대표를 표적 수사해서 수도 없이 수사하고 그 기소권을 그동안 남발해 왔습니다.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그러면 동일한 잣대로 윤석열 그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그런 공정함과 객관성을 유지하고 있느냐를 살펴보면 윤석열 정권 들어선 이후에 낙선한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는 벌써 6번째 기소를 하고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의혹들에 대해서는 모두 지금 무혐의 처분하고 이런 상황 아닙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대단히 검찰 권력이 지금 뭐랄까 정치의 사법화의 주범으로 이 지금 국민들께서 지금 검찰 정권이라고 인식할 정도로 이 국정을 운영하는 그 수단으로서 검찰권이라든지 또 사정기관들을 이용하고 있다라는 비판들이 지금 많이 있는 것도 사실 아닙니까? 이 사건과 관련해서도 좀 더 돌아보면은 이게 22년 9월 달에 경찰에서 한 차례 무혐의 처분한 그런 내용들을 국가인권위에서 수사 의뢰를 해서 다시 검찰에서 수사해서 지금 기소한 그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국가 그 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그 수사와 관련해서 무혐의 종결 처리해서 국민적 지탄을 받았던 곳 아닙니까? 그리고 이 사건과 관련해서도 검찰에서도 스스로 직접 증거는 없지만 간접 증거와 정황을 통해서 입증해 나가겠다. 이렇게 스스로도 직접 증거는 없다. 억지 기소 했다라는 것을 스스로 또 자백하는 측면도 있어요. 또 한 가지 이와 관련해서도 윤석열 그 대통령과의 비교를 해보면은 당시 윤석열 대통령께서 검찰총장 시절에 영수증, 그러니까 수백억의 특활비를 유용했다라는 의혹들을 지금 받고 있는데 명확하게 아직 해명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재판부에서조차도 그 특활비 사용 내용들을 공개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개도 하지 않고 있죠. 그런데 영수증 한 장에 1억 5천만 원짜리 특활비 사용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무슨 특활비 영수증을 제출하라고 하면 먹칠을 해서 제출한다든지 또는 영수증이 시발됐다. 라고 답변하는 등 정말 국민을 거의 뭐 조롱하는 듯한 그런 답변들로 지금 일관하고 있거든요. 이 건만 비교해 보더라도 얼마나 그 형평성을 잃은 이것이 기소인가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좀 보고 계실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물론 법률적인 대응은 법률적 대응대로 하겠지만 네. 결국은 이렇게 그 무리하게 검찰에서 계속해서 기소 폭탄을 날리는 것은 결국은 지금 현재 낮아질 대로 낮아진 국정 동력이라든지 또는 각종 공천 개입 뭐 그 국정농단 이런 의혹들을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그 물타기용으로 야당 공세를 집중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의혹에 대해서 수사하라 하지 마라 이런 취지의 얘기는 아니었고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법률적인 대응은 대응대로 하는데 너무도 형평성을 잃은 그 검찰의 잣대 표적 수사 이거는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0.73%로 대선에서 패배한 이후에 87년 체제 이후에 낙선한 후보자에 대해서 이렇게 먼지털이식 수사를 한 사례가 없습니다. 결국은 정적 제거용 야당 탄압 결국은 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라든지 야당 탄압을 통해서 각종 의혹들에 대한 물타기하려는 그거에 검찰권이 남용되고 그쪽에 그쪽의 편을 일반적으로 들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그런 것들이 아니라고 하면 윤석열 그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각종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이 수사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 한동훈 대표도 늘 잘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죄 없으면 죄 없으면 수사 받으라. 윤석열 대통령도 그 죄지은 자가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죄지은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살아있는 권력인 본인의 그 부인과 관련된 의혹들에 대해서는 특검을 계속해서 2차례나 거부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먼저 답을 하셔야 된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여야가 모두 이제 상대에 대해서 좀 공정하지 않게 사법이 적용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보면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재판 지연 방지 TF라는 걸 만들었단 말이에요. 즉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너무 지연돼서 받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정하게 가야 된다. 또 이 얘기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를
타겟을 했다라고 또 네.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끊임없이 그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한 그 재판 지연이라는 그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서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 것 같고요. 각종 국정농단에 대한 물타기 차원에서도 계속 이제 이재명 대표 그 재판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저는 재판 지연의 문제도 당연히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재판 지연에 대한 문제를 그 여야 할 것 없이 그거는 또 모든 그 사람들에게 적용될 방법으로 개선돼야 된다는 것은 저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사 지연에 대해서는 왜 TF를 안 만듭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사건도요, 22년 9월 달부터 2년이 넘게 수사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검찰권에서 그 공직선거법도 마찬가지예요. 그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있죠. 특검을 통해서 그것도 70일 만에 수사 종결하고 기소했습니다. 이렇게 2년이 넘도록 질질 끌도록 그 수사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이미 답정 기소를 정해놓고 증거가 나올 때까지 계속 탈탈 모니터링식 수백 번의 압수수색을 하는, 검찰권을 남용해서 어떻게든 기소시키겠다라는 그런 것이 오히려 더 문제다라고 좀 보고요. 홍준표 시장조차도 이렇게 질질 끄는 수사하고 그러면 이렇게 불기소해야지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라고 당내에서조차도 비판하고 있는 지점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조차도 그런 프레임을 씌워서 재판부를 압박하려는 그런 나쁜 정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재판이 진행되는 만큼 재판 정을 통해 가지고 그 판사가 그 판결을 양심과 법리에 따라 재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놓아두는 것이 그 필요하다고 보고,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힘은 수권 여당 아닙니까? 수권 여당이 지금 오히려 이렇게 모든 것을 이재명 대표한테 올인하는 것보다는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그런 책임 있는 모습을 좀 더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도 덧붙여 드립니다. 저 덧붙이면 그 수사지연은 수기분리, 수사기소 분리 법안은 2022년 4월 달에 그때 이제 통과됐거든요. 그 이전부터도 수사지연과 관련된 비판들은 꾸준히 있었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 재판지연과 관련된 것은 사실은 우리 그 이재명 대표가 재판을 고의로 어떻게 지연을 시킵니까? 그 재판을 속개하고 말 거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은 판사가 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수사는 윤석열 검찰에서 하는 거잖아요. 수사를 더 끌고 말고에 대한 결정은. 그렇기 때문에 제도 개선의 필요성은, 그리고 그동안의 그 검찰권 남용에 대한 비판적인 이런 것들을 쭉 봤을 때에는 오히려 수사 지연의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하다라는 것이고, 재판 지연은 우리 그 야당 대표라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변호인을 교체한다든지 뭐 증인을 신청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재판이 기간이 진행되는 것은 재판이 신속성도 중요하지만 재판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것 그 못지않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 피고인의 정당한 방어권의 일환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도적인 개선에 대한 필요성 저도 동의하지만, 그 지금 주장하시는 그런 것처럼 우리 만약에 그 국민의힘에 주장하는 것처럼 그런 이재명의 방탄을 위한 재판 끌기의 프레임이란 것은 전혀 동의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본인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재판과 수사 지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양측이 비슷한 의견을 갖고 계시니까 잘 합의가 돼서 만들어지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이제 또 하나는 2심 재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재판을 준비하면서 민주당에서 당 차원에서 변호인단 뭐 이런 걸 준비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왜 개인의 문제를 당에서 돈을 쓰느냐, 이거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거든요. 여기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그동안 1심 재판과 관련해서는 다 이재명 대표 개인이 다 변호사비 선임 등에서 다 부담해 왔죠. 그리고 1심에서. 앞으로도 네. 마찬가지입니다. 본인 선거 관련해서는. 그런데 이 1심 재판으로 인해서 434억이라는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 그걸 지난 그 대선 비용을 반환해야 되는 문제가 이게 유죄로 확정된다고 하면 그런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434억 원을 보전금을 다시 반환해야 된다. 예, 그렇기 네. 때문에 이거는 당의 존폐와 관련된 당의 문제가 돼버린 거죠. 그거와 관련된 그 의회 민주주의 훼손이라든지 정당 민주주의를 지금 우리 헌법상에 규정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윤석열 검찰에 의한 수사 기소로 인해서 이런 정치의 사법화가 진행되면서 그런 헌법상의 그런 정신들이 훼손된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거에 대한 정당한 대응을 하는 것이 당연히 공당으로서의 그 책무이고 또 우리 당원과 지지자들을 위한 책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것은 이재명 대표 개인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이었죠. 이재명 대표가 현행 공직선거법에 대해서 지나친 규제는 오히려 정치 발전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면서 개정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축사를 통해서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좀
해석이 분분해집니다. 여기에 대한 얘기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사실관계가 잠깐 오해하고 계신데 이게 20일 날 있었던 공직선거법 개정 토론회였는데 이재명 대표가 그거 참석해서 축사를 한 것이 아니라 서면 축사를 한 것인데 서면 축사는 그 선거 재판 선고 있기 이전에 이미 전달이 보내준 거고요. 예, 그거와 상관이 없다는 것이고 지금 홍석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우리 지금 공직선거법이 정말 이연령 비연령처럼 규정돼 있으니까 열거주의를 채택해서 몇 가지 가능한 거를 열거를 해놓고 나머지는 다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규정을 해놔가지고 그 해석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교도소 담장이를 걷고 있다 막 이런 표현도 나올 정도인데 그래서 항상 이제 우리 선거를 하다 보면 저도 선거를 이제 2차례 해봤지만 항상 그 선관위에다가 문의를 하고 녹음을 해놓으라고 이런 얘기가 이제 거의 표준처럼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또 그 지역의 선관위마다도 또 답변도 틀려요. 그래서 또 그것이 또 법원에 가면은 선관위 답변한 대로 했다 해서 그것이 그대로 인정되지도 않고 또 탄핵당하는 경우가 또 있기 때문에 정말로 지금 그 공직선거법은 그 표현의 자유라든지 선거운동을 대단히 제약하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헌법재판소도 이 그 표현의 자유라든지 정치적 표현의 자유라든지 선거운동 과정에서 그 이제 자유를 원칙으로 하되 금지를 예외적으로 하라 이렇게 취지의 그 판시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공직선거법 관련해서는 그 법에다가 이런 조항들을 열거하고 이 조항 외에는 허용된다 이렇게 네거티브 방식으로 좀 바꿀 필요성이 있다 이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제2요건이 행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28일 아마 예상이 됩니다. 본회의에서 표결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존의 4표보다 더 많은 8표가 나와야 통과가 되는 건데 가능한지 어떻습니까? 저희는 이미 2차례에 걸쳐서 지금 그 거부권을 행사한 그런 상황이고 3번째인데 그래서 저희가 그런 그 여당의 부담을 덜어주고 그동안 또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의 의혹에 대해서 국민 눈높이를 이야기하면서 뭐 수사나 이런 거에 협조해야 된다라는 발언도 있어서 네. 그동안 그 최혜병 수사와 관련된 특검과 관련된 내용이었지만 그 독소 조항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제3자 특검안,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특검안, 그리고 그 13가지 의혹도 2가지, 주가 조작과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된 2가지로만 축소한 수정안을 다시 발의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민 민심이 김건희 의혹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명하나라고 하는 것이 압도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이 여야 간의 정쟁의 요소가 아니라 정말 국민적인 의혹을 갖고 있는 김건희 여사에 관한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오히려 여당에서도 이제는 그것이 오히려 윤석열 정부와 여당을 위해서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을 넘지 못하면 계속해서 그 정부 여당의 국정 지지도는 회복하기가 어려울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여야 간에 지금 기간이 그래도 좀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거 그 독소 조항 이런 것들 가서 충분히 협의가 가능할 정도로 수정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논의하는 테이블로 좀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탈 가능성에 대한 얘기는 하지만 안 되면 4번째 특검법까지 발의하겠다라고 한다면 혹시 8표까지는 안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한동훈 대표가 갑자기 그 처음에는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쓴소리를 통해서 대안의 존재로서 이렇게 기능하려고 하는 의지를 좀 보였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태도를 급변해가지고 거의 그냥 그 윤석열 대통령과 그 이제 소위 말하는 윤핵관들의 목소리 완전히 그냥 같이 공조하는 방식으로 아주 바꿨고 또 새로운 프레임을 짰어요. 그 전에는 독소조항 운운하면서 특검법이 안 된다라고 하다가 이제는 우리 야당이 여당을 분열시키는 이간책으로 특검을 활용하려 한다. 이런 또 새로운 프레임을 만들어서 특검을 또 반대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것은 정말 5천만의 언어, 국민의 눈높이, 국민 상식을 이야기하는 한동훈 대표 스스로가 그동안 스스로가 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다시 그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하는 수권 정당의 대표로서의 기능했으면 좋겠다 이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저는 그 정부 여당에서 국민을 보고 판단하시라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그 김건희 특검법을 3번째 발의하는 게 문제인 게 아니라 거부권을 2번 행사한 게 문제인 것이죠. 의혹을 갖고 있는데 그리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 당시에 모두가 야당 인사가 추천한 사람이 특검을 했고 그 특검의 팀장을 맡아서 한 사람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특검 검사가 한동훈 그 대표이고요. 본인들한테는 본인들이 할 땐 괜찮고 이렇게 내로남불식으로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되짚어봤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